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신탕 먹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보신탕을 싫어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게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옛날하고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먹는 게는 따로 식용으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신탕을 먹는 것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몸에 좋다고 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 흔해진 요즘 굳이 보신탕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신탕 문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신탕 먹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보신탕을 싫어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게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옛날하고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에서 보양식으로 먹는 게는 따로 식용으로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보신탕을 먹는 것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몸에 좋다고 해서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 흔해진 요즘 굳이 보신탕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신탕 문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한국에는 감자탕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자탕은 한국인들이 특히 저녁 회식이나 해장용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의 등뼈와 감자, 깻잎, 마늘 등을 넣고 진하고 맵게 푹 끓여낸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감자탕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합니다. 한 가지는 돼지 등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를 감자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돼지 등뼈를 몇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감자뼈라는 부위를 넣어 끓이기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입니다. 원래 감자탕은 값이 싸고 열량이 높아서 노동자들이 술안주로 많이 찾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돼지 등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는 감자탕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자탕은 한국인들이 특히 저녁 회식이나 해장용으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의 등뼈와 감자, 깻잎, 마늘 등을 넣고 진하고 맵게 푹 끓여낸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감자탕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합니다. 한 가지는 돼지 등뼈 속에 들어있는 척수를 감자라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돼지 등뼈를 몇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감자뼈라는 부위를 넣어 끓이기 때문에 감자탕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입니다. 원래 감자탕은 값이 싸고 열량이 높아서 노동자들이 술안주로 많이 찾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돼지 등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런 지구촌 이웃들과 발전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는 봉사단체로서 현재 봉사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봉사단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봉사기간이 끝난 후 저희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파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교육,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도 쌓고 큰 보람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런 지구촌 이웃들과 발전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는 봉사단체로서 현재 봉사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봉사단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봉사기간이 끝난 후 저희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파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교육,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도 쌓고 큰 보람도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상사만 이야기를 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 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상사만 이야기를 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 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37번 38번